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하고 가끔은 잠을 설칠 정도로 무섭게 만듭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매우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었던 사건입니다. 아직도 이 이야기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 작은 마을의 낡고 오래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개교한 지 50년이 넘은 역사 깊은 곳으로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여름방학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들뜬 마음으로 방학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학기 말이라 그런지 교사들은 끝없는 서류 작업과 학사 일정 마무리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학교의 3층 구석진 곳에 있는 교실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저 그 나이대의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장난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면 분명 아무도 없을 교실에서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리거나 발소리가 복도를 걷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학교 경비원이 출동해 그곳을 둘러봤지만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귀신이 산다거나 예전이 학교에서 사고로 죽은 한 선생님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런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서 커지자 결국 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큰 변화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폭포 근처에 사는 유명한 무당을 학교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름밤 무당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보기에도 매서운 기운을 내뿜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당은 즉시 3층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밤새 진혼제를 지내며 그 장소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노래 부르고 주문을 외우며 때때로 알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장소에서의 진혼제를 마쳤을 즈음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교실 안으로 휘몰아치더니 교실 창문이 닫혔습니다. 무당은 조금도 놀라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그 기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녀는 마지막 주문을 외우고 조용히 교실을 떠났습니다. 그 후 학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이상한 소리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여름방학은 별다른 문제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이제는 성인이 된 한 졸업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무당이 그 사건 이후 종적을 감췄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행했던 진혼제 이후로 그 누구도 그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졸업생은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생생히 기억하며 자신이 그날 밤 그곳에서 들었던 이상한 소리에 대한 설명을 물었지만 그 역시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을 떠돌며 매년 여름이 오면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 학교를 실제로 찾아가 보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게 되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죠. 과연 그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무당은 왜 종적을 감췄을까요? 아마 그 진실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날 대학생인 민수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시골 마을이란을 한적하고 여름이면 마을 주위에 울창한 숲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 숲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자주 놀러 가던 곳이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에 그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쳤던 민수는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며 숲으로 산책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질녘의 숲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청량한 바람이 불어와 녹음이 눈부셨습니다. 싱그러운 풀 냄새를 맡으며 옛날의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을 더듬고 있을 무렵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민수는 조금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언가가 그의 귀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린 것은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확실히 귓가에 민수야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민수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쁜 감정이 들었지만 민수는 친구들이 그리워 장난을 치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날이 저물면서 민수의 주변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익숙했지만 낯선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에 작은 오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그곳인데 아무래도 지쳐 있었기에 잠시 들러 쉬기로 했습니다. 오두막은 누군가가 살고 있는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촛대와 먼지가 쌓인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고향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진 속 배경에는 기괴한 형체가 희미하게 비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길문에서 마주친 것은 고향에서 자주 보던 노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노인은 무언가 아는 듯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고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좋을 게야. 소문 못 들었는가? 자네 또래의 젊은이들이 이 숲을 들어왔다가 행방불명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단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미 어두워진 숲은 더욱 금산했고 노인의 경고가 민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마다 그 속삭임은 점점 더 가까이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민수야, 같이 놀자.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드디어 민수는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은 그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숲으로 돌아가 있었고 주위에는 어릴 적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손짓해 부르는데 얼굴이 어딘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수는 전날의 일을 애써 꿈이라 여기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숲을 돌아갔던 그날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도는 듯해 한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친구로부터 들은 소식을 통해 그 숲의 전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숲에는 원혼이 자리 잡고 있단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는 고향에 갈 때마다 그 숲을 멀리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지수는 여느 때처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시험 기간이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은 평소에도 사람이 별로 없는 골목길이어서 지수는 조금 무섭긴 했지만 매번 지나다니는 길이라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날도 지수는 책가방을 메고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중간쯤 걸어갔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누군가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가는 길이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걸어가면 갈수록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미 그녀의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들렸다. 지수는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자신의 착각일 거라고 자위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니 이번에는 발소리뿐만 아니라 낮은 웃음소리도 들려왔다. 지수는 겁에 질려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달리면 달릴수록 그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지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거실에 앉았다. 잠시 후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 침착하려 했지만 그때 현관문이 똑똑 소리와 함께 두들겨졌다. 지수는 놀란 마음에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지수는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대답은 없었다. 다시 똑똑똑 같은 두드림 소리가 들리자 지수는 무서움에 떨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려 했지만 계속 통화 연결음만 울렸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돌아서 지수는 베란다 창을 통해 밖을 살폈다. 그러다 깜짝 놀랐다. 길거리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한 여자가 불빛 밑에 서 있었고 웃고 있는 듯했지만 그 얼굴은 너무 하얘서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지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면서 지수야, 같이 가자 라고 소리 없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수는 그 장면을 보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는 분명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지수는 혼란스러워하며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그러고 나서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들이마시며 두려움을 진정시키려 했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이 돌아오시자 지수는 어젯밤의 이야기를 말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웃으며 꿈이겠지 라고 대답하지만 지수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선 점차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골목길에서는 여러 번 이상한 소리와 현상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그곳이 오래전 사건이 있었던 장소라며 그런 일이 자주 생긴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수는 다시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그날 이후 그 여자를 다시 보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여자와의 조우가 무엇이었는지는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그 이후로 지수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어쩔 수 없이 늦는 날에는 친구와 함께 집에 돌아갔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럴 때면 지수는 그날의 공포가 다시금 떠오르며 한기를 느꼈다.